뭐 어른들이 뭐 너무 많이 안아주면 손을 탄다고 하는데 지금 출산해서 24일째는 가장 불안한 시기예요. 무조건 많이 울어요. 손 타면 안 된대. 안 안아줄 거야. 이러면은 아기가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안아주세요. 아기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먹고 나서 1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막 엥 울거나 아니면 개워내고 뭐 용투림 쓰는 게 있으니까 깊게 못 자겠는 거예요. 혹시 무슨 소리 나면 바로 봐야 되니까 귀도 막히거나 그런 일이 있을까 봐. 그래서도 옆에서 같이 자도 깊게 잘 수가 없어요. 아기는 자고 있어도. 그죠. 네. 걱정이 많죠. 네, 그렇죠. 개워내는 현상이 좀 많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거는요, 트림을 충분히 시키면 조금 더 좋아질 거예요. 트림을 충분히 잠자기 전에는 트림을 좀 더 꼼꼼히 몸을 좀 세워주시고요. 아기가 지금 아까 80에서 한 90 정도 먹은다 그랬는데 아기가 위가 너무 작아서 공기가 5mm만 들어가도 배가 불러있는 거는 90 불러있는 거예요. 공기가 들어가서. 근데 그게 공기는 자꾸 올라와요.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큰 공기가 나올 때는 꼭 같이 올려요. 공기를 꼼꼼하게 다 빼버리면 훨씬 트림을 안 하게 되면 그렇게 올리는 경우도 좀 덜 하죠. 좀 자다가 개워내는 일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훨씬 트림을 많이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생아는 원래 자다가 소리를 많이 내나요? 낑낑거리는 이제 빨리 크는 아기들이 좀 그래요. 아현님이 집에 온 지 열흘 되었고 열흘 동안 집에 와서 모유 수유만 거의 했고 열흘 동안 몸무게 증가를 조금 보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열흘 동안 몸무게가 한 300g 느는 게 정상인데 더 늘었죠. 400g 늘었다. 아니면 500g 늘었다. 그러면은 만약에 500g 늘었으면 300g만 늘어도 되는데 500g 늘었다 그러면은 모유량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럼 많이 먹었잖아요. 네. 많이 먹고 많이 소화시키고 많이 크고 있으니까 그런 증상들이 보이는 건데 약간 올리기도 하고 부대끼니까 뒤척거리는 거가 좀 많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유수유 하시면 얼마 먹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모유수유 하는 동안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일주일마다 몸무게를 좀 재보면서 아기가 많이 먹고 있는지 이런 걸 조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일주일에 한 250g 정도는 커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기준 삼아서 딱 250g만 키우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기준 삼아서 우리 애기는 350g 크고 있는데 그러면은 내 젖을 많이 먹고 있구나. 많이 먹을 때는 많이 먹는 자꾸 개워내거나 빨리 크고 있기 때문에 빨리 크는 증상이 보이는 거죠. 용트림.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용트림을 할 때마다 이렇게 개워내니까 이게 개워내기 위해서 용트림을 하는 건지 용트림을 하니까 개워내는 몸이 가슴이 활처럼 이렇게 트림 하려고. 트림 하려고. 네. 이렇게 트림 일부러 하려고. 트림 안 나오면 아기는 불편해요. 그래서 몸이 활처럼 계속 쥐어짜는 거예요. 트림 하려고. 그랬구나. 막 이렇게 비틀고 저렇게 비틀면서 이렇게 좀 시원하게 하려고. 그럼 때문에 이렇게 세워갖고 트림을 빨리 시켜주는 게 낫겠네요. 그죠. 한참 동안 두들겨 주시면은요, 조금씩 계속 공기가 작게라도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그걸 다 빼주시면 아기가 훨씬 편안하죠. 그리고 자다가 트림 하려고 눈 뜨는 경우도 없고 또 트림 하다가 올리는 경우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죠. 지금 수유량이 계속 또 증량되고 올라가는 시기라 전량을 줄이면은 또 덜 줬다고 또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는 것보단 충분히 먹이되 먹고 싶은 것만큼 더 충분히 주고요. 그 대신에 트림을 충분히 시켜주고 개워도 조금 괜찮은데 조금 아기를 지금 아까 수유 쿠션에 누워 있었는데 저런 영유방의 수유 쿠션이 조금 더 상체가 조금 더 높으면 덜 토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올려놓는 거예요. 많이 먹을 때는. 갑자기 오늘 밤은 우리 아기가 11시에 잤는데 새벽 4시까지 안 잔 거예요. 푹 잔 거예요. 한 5시간을. 5시간 동안 안 먹었다가 뇌가 꽉 차 있었어요. 아기가 푹 자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꽉 찰 때 아기가 갑자기 막 꿀꺽 먹으면 그럴 때에 많이 먹기도 하고 공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트림을 충분히 시켜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낮에 지금 특히 이 시간은 모유량이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많지 않을 때거든요. 원래 낮 시간대는 그래요? 낮 시간대는 그래요. 새벽 시간은 좀 더 많고요. 엄마 몸이 잘 관찰해 보면
새벽 시간대가 똑같은 상황 뭐 별거 더 추가하지 않아도 밥을 많이 먹어서 많이 나온다 이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밤엔 더 잘 나와요. 그리고 오후 시간 되어 가면은 3시간 똑같이 모아도 좀 안 차네, 좀 부족한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충 수유하게 되면 그 시간대에 한 20 정도만 한 번, 2번 정도만 보충해도 괜찮죠. 오후 2시, 오후 5시 이럴 때가 가장 모유량이 적을 때예요. 엄마 몸 하루 24시간 중에 생산하는 게 가장 적게 생산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기들이 지금은 정말 트림을 잘 시켜줘야 되는 시기예요. 매일매일 성장 속도가 되게 빠른 시간인데 이게 보통 6주 2달 정도까지는 이런 성장 속도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때가 계속 자고 나면 먹는 양이 더 먹겠다고 수유량이 증량되는 시기. 근데 이 시기에 보통 6주 2달 될 때까지가 제일 모유 수유해도 분유 수유해도 많이 먹어서 위가 커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배앓이를 많이 해요. 그럼 모유 수유할 때도 배앓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먹으면 배앓이 하죠. 많이 먹어요.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하루 총량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먹고 있는데 60, 80 이렇게 균일하게 먹다가 한 번만 150 먹었다 이러면 그때는 많이 힘들죠. 지금 아마 밤에 보충 수유를 좀 해주잖아요. 아까 80 먹인다고 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 밤에 그때만 배가 140 먹을 수도 있어요. 유난히 밤에 많이 먹으니까 자기 전에 그때 배앓이 같은 증상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모유 수유는 배앓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젖병을 안 쓰니까 그 모유 수유 하는데도 계속 배앓이 증상 같은 게 보여서 배가 너무 불러서 평상시에 80 먹다가 갑자기 120 먹었으니까 복부 팽만감이 많이 와서 그것도 배앓이에요. 아기가요 위가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항상 80 정도에 먹어서 포만감이 들다가 갑자기 이렇게 120이 되면 처음으로 이렇게 커진 거예요 위가. 그러면은 우리는 밥 먹는 위 주머니가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이렇게 반복되면서 이미 많이 늘어나 있는데 아기들은 그게 아니에요. 늘어나는 중인 거예요. 한 번 처음으로 120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아파요. 배가 부르기만 해도 아파요. 그러니까 배앓이가 막 음식 먹고 소화되는 과정에 가스 차서 배가 콕콕 찌르듯이 아파서 이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배앓이인데 그것보다 배가 많이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 그것도 배앓이에요. 분유 보충을 조금 덜 하시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갈 꼭지를 좀 빨려주시고 이러면은 그것도 좀 덜 할 거예요. 모유 수유나 분유 수유나 상관이 없어요. 한 번 먹을 때 무조건 많이 먹으면 배앓이 하고요. 그래도 모유 수유가 훨씬 덜한 거는 모유는 소화가 훨씬 더 잘 되어서 먹은 음식으로 인해서 가스 차거나 이런 거는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분유 수유보다는 훨씬 덜하죠. 그러니까 모유 수유 하는 애기들은 어떤 애기들은 많이 먹어도 전혀 배앓이 안 하고 편안하게 커요. 먹고 자고 많이 먹여도 이런 애기들도 있고 한 번씩 많이 먹을 때마다 저렇게 힘들어하는 아기도 있고. 그래서 일단 아기를 키우기 제일 힘든 시간 2달 그 시간 안에 있는데 이 시간은 아기 먹는 양을 증량시켜 나가는 건데 너무 과하게 먹이는 거가 가장 많아요. 이 시기 엄마들이. 먹으려고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과하게 먹이면 과하게 먹인 걸로 인해서 또 아기들이 이렇게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공갈 꼭지를 빨려서 애기 좀 덜 먹이고. 그러니까 보충 수유를 지금 내가 보기에는 아연님도 전량이 충분히 많아요. 그러니까 모유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시간에는 아기가 더 먹으려고 하니까 조금 더 보너스로 주는 건데 80은 아니고 40 정도면 된다. 분유로. 네. 아기 먹는 양이 지금 한 80, 90이니까 분유를 80 타오면 모유 먹은 거 안 먹었다고 치고 분유를 80 먹이는 거니까 그러면 80 먹으면은 먹이면 받아 먹을 수 있는데 먹어놓고 힘들어한다고. 안 먹을 줄 알았는데 다 먹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더 주면 더 먹을 수도 있어요. 먹어놓고 되게 힘들어요.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아기 옷 갈아입히거나 목욕하면 이제 딸꾹질 할 때가 있어요. 온도 체온 내려가니까. 근데 그때도 이제 막 먹으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딸꾹질을 계속 하는데 그때도 이제 물리면 될까요? 이렇게 딸꾹질 하니까 왠지 물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딸꾹 이게 근육의 움직임이 역류하는 건데 삼키면 또다시 방향이 역방향이 아니라 순방향이 돼요. 삼키게 하면 돼요.
그럼 바로 딸꾹질 멈춰요? 바로 멈춰요. 그래서 젖 빨리는 게 제일 좋아요. 딸꾹질 할 때? 배가 안 고프더라도 그럼 좀 물리는 게 그죠, 낫겠네요, 그죠. 그때는? 뭐 물을 몇 cc 물을 스푼으로 한 두 번 정도, 그것도 뭐 합쳐봐야 2, 3cc인데 그만큼 먹여도 상관없고요. 안 그러면은 이제 모유수유 하는 엄마들은 아기가 젖 빠는 걸 또 좋아하니까 젖을 잠깐만 물렸다가 빼도 돼요. 막 밥 먹는 용도로가 아니라 잠깐 딸꾹질 멈추는 용도로. 그래서 몇 번만 삼키면 괜찮아져요. 궁금했어요. 혹시 딸꾹질 하면 뭐 위가 팽창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물리는 게 맞을까 고민했었는데. 그죠. 그냥 물리는 게 맞아요. 삼키면 돼요. 삼키면 바로 좋아져요. 애기들이 뭐 지금 딸꾹질을 제일 많이 할 때죠. 네. 굴꺽 이렇게 삼킬 때에 거의 대부분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기가 극 이렇게 나오다가 횡격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딸꾹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트림하고 이럴 때라 딸꾹질도 제일 많이 나올 때죠. 그럼 모유를 먹을 때도 공기가 들어가나요? 조금씩은? 분유보단 덜 들어가긴 하는데 굴꺽 삼킬 때에 굴꺽이 모유만 삼키는 거 아니고 공기도 함께 삼켜요. 트림이 꼭 필수예요. 그러니까 빨 때 엄마의 유두는 아기 입의 피부 대 피부이기 때문에 유두랑 엄마 그 아기 입술이랑 접촉하는 게 워낙 좋기 때문에 그 사이로 공기 들어가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사출이 심하면 모유가 많이 나올 때는 굴꺽 이렇게 삼켜야 되는데 강하게 삼킬수록 공기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유 양도 많으신 분들은 그만큼 또 아기가 공기도 같이 많이 흡입한다고 봐야 되죠. 모유 수유건 분유 수유건 어쨌거나 아기는 액체만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굴꺽 마실 때 우리가 물 먹어도 꼭 극 이렇게 트림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기들이 꼭 딸꾹질 트림 시켜줘야 돼요. 딸꾹질 안 나게끔. 그렇게 꼼꼼하게 트림 시켜줘도 딸꾹질이 나와요. 최근 들어서는 안아주면은 자고 금방 잠들고 내려놓으면 또 금방 깨버리고 어른들이 뭐 너무 많이 안아주면 손을 탄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좀. 지금은요 많이 안아주셔야 돼요. 가장 이제 불안한 시기예요.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배앓이를 가장 많이 하면서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먹는 양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지고 이렇게만 되어도 애들이 우는 일이 별로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까지는 애들이 불안정해요. 어떤 때 잘 먹었다가 못 먹었다가 어떤 때 잘 잤다가 못 잤다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엄마들이 아기 돌보는 거 몰라서 또 아기가 졸린 건지 먹여야 되는 건지 공갈국질 빨려야 되는 건지 모르니까 무조건 많이 울어요. 아기들도 막 어떤 신호를 울음으로 보내주고 있는데 손 타면 안 된대, 안 안아줄 거야 이러면은 아기가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안아주세요. 지금은 엄마가 아기를 잘 파악도 못한 시기이고 잘 먹이는 거가 규칙적으로 된 시기도 아니고 아기의 수면이 규칙적으로 잡힌 시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기들이 울음으로 보이는 신호가 졸린 건지 배고픈 건지 엄마들이 몰라보잖아요. 그냥 안아주는 걸로 보답하세요. 여기 안겨있을 때 제일 잘 자는 그렇죠, 것 같아요. 편안하니까요. 네, 제일 편안해 보이고 숨소리도 네. 제일 고르고 그죠. 바닥에 눕혀놓을 때보다는 항상 안고 있을 네. 때가 제일 그래요. 가장 엄마 품에 많이 안겨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이때나 안겨보지 언제나 그쵸. 아기가 뒤집기만 해도 안아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배앓이 제일 많이 하는 시간 6주에서 8주이고 성장 속도가 제일 빠른 시간 100일인데 이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이고, 특히 지금 출산해서 24일째는 엄마들이 조령 갔다 와서 이제 내가 아기 보기 시작했는데 아기를 파악하는 시간인데, 아기를 관찰하면서 졸린 신호인지 배고픈 신호인지 잘 알아채기가 어려우니까 무조건 안아줘야지. 물을 땐 그냥 울리지 말고 안아주세요. 아기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아연님,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때 열흘 전에 저를 만났을 때랑 지금 또 열흘 동안 집에서 아기 키워보고 모유수유 해보고 또 이렇게 설명을 들은 거랑 좀 어떠세요? 그때 이제 막 조리원 나와서 선생님 만났었는데 선생님 몇 가지 말해주신 게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듣기만 하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 직접 수유를 해보고 연습해보고 하니까 기억이 새록새록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는 못 모르고 들었다가 들으면서 생각이 나고 너무 도움이 많이 됐었고 오늘도 직접 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다 풀어주고 하니까 진짜 완모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기도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걱정도 많이 없어졌어요. 왜 애만 이러지? 혹시 뭐가 잘못된 게 아닐까? 이런 게 많았는데 좀 많이 해결된 것 같아요. 맞아요. 아연님이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도 되고, 자, 우리 아기 태명이 또 반야인데 지혜롭게 건강하게 네. 또 잘 크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